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과 서면, 판교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나와 마찰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7회 서천군 계획위원회를 열고 판교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는 제12를, 서면 송전탑 이설과 화양면 금당리 창고 신축에는 조건부 승인 등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냐라며 행정 절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7일에 개최된 제7회 서천군 계획위원회 회의 안건은 판교면 등고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서면 도둔리 송전탑 이설, 화양면 금당리 창고 신축 등 총 3가지였습니다. 이날 계획 심의가 열린다고 하자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주장하기 위해 서면 홍원마을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홍원마을에서는 서면 도둔리 송전탑 이설 반대에 목청을 높이며 이러한 행정 절차는 짜고 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현장은 벌써 얘들이 심의도 하기 전에 기자재를 벌써 다 운반해서 갖다 쌓아놨어요. 여기 다 뭐 토목해갖고 다 라인 그려놓고 그게 무슨 심의예요. 눈 가리고 앙 오는 거지. 같은 날 군청 앞에서도 판교면 등고리 마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에 힘을 실기 위해서입니다. 판교면 등고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이 승인이 되면 뒤로 보이는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마을 공동체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집회를 진행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오랜 시간 반대 의사 표시를 해왔음에도 한마디 설명도 없이 계획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이 같은 절차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군청에 방문을 해서 관련 부서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 군 공무원들께서 저희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지 그런 것을 묻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정 편의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에 군은 심의위원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오간 결과라며 서면 도둔리 송전탑 이설의 경우 송전탑 구조 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판교면 등고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적인 현장 답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한 후 심의하는 재심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심의위원분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신 거죠. 지난번에 이제 심의위원들이 이제 요구했던 사항들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충족하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고. 재심의 결정이 난 판교면 등고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면 홍원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지중화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 이러한 이견에 대해 군과 주민들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옛 장항제련소의 오염된 토지를 이용해 국제적인 인공습지로 조성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오염된 토지를 정화시키고 동식물에게는 생육 환경을 공급해 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에코뮤지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신혜지 기자입니다. 옛 장항제련소의 동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은 장항읍의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등 일원에 극심한 토양오염을 유발시켜 브라운필드를 생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암발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라운필드란 산업화로 인한 오염 부지 및 매립지, 환경오염으로 도시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합니다. 2007년에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2009년에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브라운필드와 관련해 2015년 12월에 비매입구역을 정화 완료했고 매입구역의 경우 74.6%가 정화된 상태로 2020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옛 장항제련소 주변 1,576제곱킬로미터 오염토지 중
정부의 매입구역인 약 97만 6천 제곱미터를 토지 이용 계획에 있습니다. 서천구는 충남도 및 관련 연구원과 협업해 브라운필드 재이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도 핵심 전략 과제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부지를 정화시킬 방안 중 하나로 제가 있는 이곳을 국제적인 인공습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인공습지를 조성할 경우 다양한 조류 서식처를 만들 수 있고 유부도와 함께 동아시아 이동철새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금강 길산천과 서해 솔리천을 연결해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립생태원의 생태체험관과 환경해양 관련 공공기관 유치, 일제강점기 재련소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천구는 환경오염 극복과 복원의 상징 모델로 브라운필드를 재이용해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번 사업이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예산 투입 비용과 향후 수익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며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편익 비용을 맞춰 끝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시 분석을 했는데 1 이하가 나와가지고 1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1 이하가 나와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거지. 네, 계속 하실 계획이시고. 그렇지. 계속 해야지. 네, 이게 좋은. 또한 구는 7월 2일에 열릴 장항읍 주민설명회를 통해 브라운필드 활용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중앙부처에 공론화시킬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업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에 넘어야 할 산이 멀고도 험한 만큼 서천군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이 가장 큰 성과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지 기자입니다. 양 지사는 가장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성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 아기 수당을 지급하고 임산부 전용 민원창고 2,77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어촌 분만으로 취약 지역을 위한 임산부 129 구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대금리 통장 개발 등 임산부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양 지사가 복지경제 선순환을 위해 화두로 던진 기업하기 좋은 충남에 따른 성과를 밝히며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왔음을 밝혔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 기준 충남 고용률은 65.1%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1분기 기준 충남 청년 고용률은 4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 지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등 8대 핵심 과제 중심의 시행 사업들을 나열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시책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었던 기존 시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는 한편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건립으로 출산 및 보육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사립 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과 서울 학사 건립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환경 문화 복지를 통해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26일 예산덕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자리에서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초저출산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양 지사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신, 육아부모 등 각계각층 관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승용차가 자전거와 가판대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오전 8시 50분경 서천 특화시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승용차가 노점 가판대와 운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6세 여성과 노점 상주인 68세 여성이 각각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운전자 A씨는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용차는 가판대와 충돌 후 인근에 주차된 차 한 대와 앞서가던 차 한 대를 덮쳤지만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춘정대 해수욕장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천군은 춘정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수질 토양 검사를 비롯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27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0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개장 전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춘정대 해수욕장 바다조사 지점 5곳에서 바닷물을 2리터씩 2개를 채취해 총 20리터를 검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정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 검사를 먼저 1회를 실시를 하고 이제 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개장을 하고 나서 2주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3회를 더 그 수질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장구균하고 대장균을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오염 분석센터를 통해 백사장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납, 카드뮴, 육가크롬, 비소, 수은 항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7일 조사기관을 통해 적합 판정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수질검사와 토양오염도 조사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춘정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군과 서천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서천소방서는 관광객들이 수영을 하며 위험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부표를 설치하는 등 위험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실시를 한 후 그리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험구역 설정해놓은 부표를 적정하게 됐는지 바위가 있는 바깥으로는 접근을 못하게 그런 부표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로써 사전 준비를 마친 서천의 대표 관광지 춘정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개장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는데요. 기상청은 장마 전선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도 장마에 대비해 하천 주변 제초 작업에 나섰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 일부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남쪽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찬 공기 내려오는 게 약해지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라온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장마의 경우 예년보다 늦은 지각 장마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마 시기로 볼 때 제주도의 경우 평년을 기준으로 19일에서 20일에 시작되고 중부지방의 경우 제주도보다 닷새 정도 늦게 시작됩니다. 충청도는 중부지방은 하는데 중부지방은 한 24일에서 25일 정도 시작해요.
지금 현재로서 본다고 하면 한 1-2일 정도 늦어진 거죠. 이번에 진짜 제주도부터 해서 중부지방까지 한꺼번에 그냥 시작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좀 늦은 거긴 해요. 장마는 26일 이후 소강 상태를 보였고 기상청은 주말인 29일에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말 이후에는 장마 전선이 남하해 장맛비다운 장맛비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중부 지역의 경우 이번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강수량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7월에서 9월 평년 강수량이 500에서 800mm인데 이번 여름철에는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게 오겠으며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장마 이후에도 일정한 지역에 한해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대비하길 당부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장마 후에도 주로 밤에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휴가철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도 적극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천군은 장마철을 대비해 지난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생태하천 주변 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군은 사곡리 천산아파트 앞에서 서천가스까지 약 1.2km 구간의 판교천 제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를 투입을 해서 3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제초 작업을 양쪽 1.2km 양쪽이잖아요. 하천이니까 양쪽으로 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이 밖에 군은 장마로 인한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동부, 축동, 서부 저수지의 수질 점검도 나섰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민이 고대하던 장안국가생태산업단지 입주 1호 기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지난 25일 장안공장 정식 준공식을 갖고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생산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생산체제에 들어간 선진뷰티사이언스 장안공장은 지난해 3월 충남도 서천군과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신축된 것으로 지난해 5월 착공했습니다.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지상 7층, 연면적 1390.77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됐으며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최첨단 설비가 갖춰졌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50명 이상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서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을 통해 연매출 800억 원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안산공장의 제조시설을 장안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가 고용 인력 창출도 예상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병철 선진뷰티사이언스 회장과 이성호 대표를 비롯해 충남도 류재승 투자입지과장, 박여종 서천 부군수, 해외 파트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급 서기관에 1명, 5급 사무관에 4명, 6급에 8명이 승진하는 등 총 127명의 인사를 임용했습니다. 4급 서기관 승진으로 노원래 민원봉사과장이 사회복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승진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으로 김은희 행정지원팀장이 서천군의회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로, 신원달 서천부읍장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로, 황인귀 안전관리팀장이 도민체전준비기획단장 직무대리로, 이대철 정책기획팀장이 문산명장 직무대리 등으로 승진 전보했습니다. 5급 전보에는 홍경숙 의회 수석전문위원이 민원봉사과장으로, 박범수 의회사무과장이 재무과장으로, 신동순 도민체전준비기획단장이 관광축제과장으로, 정진영 보건행정과장이 의회사무과장으로, 황인집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정춘길 문산면장이 맑은물 사업소장으로, 김인수 재무과장이 서천읍장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으로 파견됐던 이용재 사무관이 비임면장으로, 구승환 관광축제과장이 국립생태원 파견근무 등으로 전보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비인면 선도 1위에서 열린 경로잔치는 행복비인후원회가 후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와 봉사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경로잔치는 노인교육, 노래교실, 건강체조, 색소폰, 음향 장비 지원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후 봉사자들이 준비한 소불고기, 쇠고기 미역국, 잡채, 숙주나물 등 푸짐한 음식을 대접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문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5일 문산사랑후원회에 후원금 50만 원을 기탁해 문산사랑 나눔인 27호로 선정됐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0회 한산 모시문화제에서 음식 부스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후원금을 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산면 행정복지센터와 기산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6일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정한 기산을 지키고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해 농약병, 영농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 10톤을 수거하고 분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박광규 기산면장은 주민 모두 한마음으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나 이번에 MG 새마을금고 보험 들었다? 헉, 어때? 보장이 정말 많은데 무엇보다 보험료가 낮아. 와, 진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까이서 지켜주는 보험이니까. 와, 고맙습니다.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 MG 새마을금고 보험.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육가족들은 단 하나의 결실을 향해 오늘 하루도 행복을 채워나갑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충남교육이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을 밝혀온 에너지에서 더 넓은 세계를 비추는 에너지로 한국중부발전이 행복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대한민국 에너지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국중부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